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 작년에 20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반토막이 났던 종목이고, 자, 이후로는 올해 초까지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15만원대 기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는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반등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대부분 물려 계시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지금 구간에서 신규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될지,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겠으며, 물린 분들 어떤 식으로 좀 물을 타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줬는데요. 자, 최근에는 어쨌든 기관이 연을 팔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는 없는데, 기관이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이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게 되면 부담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를 상당히 좀 많이 기록을 하는 최근의 모습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대차장고 한번 보시게 되면 3개월 전 대비해서 좀 올라왔어요. 270만대에서 310만대까지 올라왔고, 차트로 보시면 좀 더 명확한 흐름입니다. 자, 8월 말까지 대차장고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조정이 나왔고, 이후에는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 조금 올라왔다는 점은 부담이겠으나,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매매 비중이 다시 올라가진 않는지, 그리고 지금 대차장고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진 않는지는 계속해서 좀 체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게 되면 8조, 7조 7천, 7조 7천. 자, 과거에는 좀 지지부진했어요. 7조 대에서 횡보하다가 자, 9조 대까지 이제 점프합니다. 그래서 9조 6천, 9조 4천. 그래서 9조 대에서 횡보. 올해는 좀 눌려요. 8조 대까지 내려오면서 8조 7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요, 이제 좀 들쭉날쭉합니다.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다, 작년에 한번 또 눌렸다가 올해는 더 크게 눌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좋지 못해 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꾸준하게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반등이 올해 나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3분기까지는 좋지 못해요. 전년 대비해서 계속 눌리는 상황이고, 4분기부터 개선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내려갈 건 크게 없는 실적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부터 반등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뭐 내년, 내후년까지 뭐 이건 예상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뭐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올해 좀 많이 눌립니다. 자, 9천대에서 6천까지. 자, 그리고 부채 비율 보시게 되면 70, 자, 50, 50, 40, 40, 40. 자, 70대에서 40대까지 꾸준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뭐, 과거에도 부채 부담은 없었지만 지금 더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자, ROE 보시게 되면 ROE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이렇게 두 자릿수를 꾸준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막 20, 30, 40 기록하기는 쉬운데, 뭐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는 쉬운데, 이렇게 막 꾸준하게 두 자릿수를 유지한다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자, 두 자릿수 유지를 했던 이제 수익성이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쉽게도 실적이 올해 또 눌리면서 한 자릿수 다시 내려오면서 이런 부분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상당히 수익성이 좋았다. 하지만 올해 좀 눌리면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EPS 보시게 되면 어쨌든 실적과 비슷한 흐름인데, 자, 작년에 좀 올랐다가 자, 다시 한번 좀 꺾이면서 올해 7천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좀 아쉬운 EPS 되는 올해가 되겠고요. 자, 이제 이어서 배당금 보시게 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150원 기대가 되고 있고,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 약 1.48%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중반대 가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PER 18.8배, PBR 1.3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보시게 되면 지금은 저는 적정 주가 근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히 그렇게 비싸지도 이제 싸지도 않은 구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조금 더 크게 24%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어쨌든 좀 아쉬운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3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확한 수치는 26일, 오는 26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전망은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더딘 전방 IT 기기 시장 수요 회복세에서 비롯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중국 매출 의존도가 큰 동사의 경우 이 특성상 중국 스마트폰 시장 침체 역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엔저 효과 역시 3분기 실적 부담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IT 수요 부진에서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이 삼성전기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기 컴포넌트 사업부가 일본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좀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겨박제로 작용을 하면서 3분기에 실적에 좀 관여를 했고요. 자, 이어서 컴포넌트 사업부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상반기부터 진행됐던 고객사들의 채널 감소로 가격 및 물량의 점진적인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전장 비중 증가에 따른 믹스 개선으로 이익률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4분기에는 건전화된 고객사 재고 상황과 낮은 기저로 수요 회복을 통한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재무제표에서 봤듯이 이제 4분기부터는 다시 반등이 시작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 삼성전기는 미래 사업으로 전장을 점찍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육성 중에 있는데 본격적으로 실적에 이게 반영이 되기까지는 어쨌든 좀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스마트폰 등 이런 주기 교체가 짧은 소형 IT 기기와 달리 자동차는 주기 교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안전이 또 직결이 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객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업계는 4분기 이후부터는 전장 사업의 성장세를 기대해 볼 만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점치고 있고요. 삼성전기 전장용 MLCC 매출은 재작년 3,800억 원에서 지난해 5,900억 원까지 뛰었고요. 올해는 좀 더 뛰면서 8,600억 원 정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조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어서 꾸준한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전장용 MLCC는요, 긍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실적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장용 MLCC 수요 증가에 발맞춰서 부산 공장의 원재료 생산 능력 확대를 진행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은 국내 거래선의 플래그십 모델 출시로 물량이 증가할 전망에 있어서 향후에 모멘텀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들어가서 위험한 구간까지는 아니긴 한데 메리트가 크다고 보고는 좀 있지 않아요. 지금 일단 기간 대비 수익성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이상적인 구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들어갈 만한 구간은 13만원 초반대,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진입해 볼 만하다. 그 이하는 더 좋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좀 반대 의견 드리고요. 좀 보유자분들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일단 목표 주가부터 드릴게요. 목표 주가, 자, 17만 5천원 보고 있습니다. 17만 5천원. 자, 뭐 아마 내년까지는 보셔야 돼요. 내년까지는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4분기부터 반등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뭐 초반이 될지 중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걸쳐서 이제 충분히 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17만 5천원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라갈 때마다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차츰차츰 올라갈 때마다 구간을 정해서 여러분들 분할로 팔아 나가시길 바라겠고, 최종적으로 17만 5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린 분들 대응 방법은요. 자, 늘 그렇듯이 일단 17만 5천원 밑으로 빼주시는 건 일단 기본이에요.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17만 5천원 밑으로 평단 빼는 건 그냥 기본 옵션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요 안에서의 구간을 조금 더 제가 나눠보자면요. 16만원 선 하나 드릴게요. 16만원 밑에 계신 분들 지금 뭐 낙폭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 타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시면서 본전 왔을 때 고할 건지 스탑할 건지 그때 가서 좀 결정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상황 봐서. 자, 어쨌든 16만원에서 이제 17만 5천원 요 사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살짝 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비중을 너무 크게 늘리지 마시고 살짝 정도 타는 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도 고생들 하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